뉴스에서는 연일 떠들어댑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고. 자영업자가 줄폐업을 하고 중년 여성들의 빈곤율이 심각해지고 있다고요. 전문가들은 화려한 도표와 수치를 들이대며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문제를 논하죠. 하지만 그 잘난 통계 숫자 속에 제 이름은 없습니다. 그들은 저를 뭐라고 부를까요? 유흥업소 종사자, 특수고용직, 아니면 그냥 노래방 도우미? 안녕하세요. 저는 42 이혼 3년 차. 중학생 딸아이를 혼자 키우는 엄마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누군가의 누나 혹은 자기가 되는 여자입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왜 하필 그 일이야? 식당도 있고 청소도 있잖아. 맞아요. 저도 압니다. 하지만 낮에는 마트 캐셔로 8시간 서서 일하고 받아가는 돈 180만 원. 그걸로는 전 남편이 남기고 간 5천만 원의 빚과 이자, 그리고 커가는 딸아이 학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밤도 합법과 불법 사이 그 어딘가 회색 지대인 이 노래방 골목으로 출근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뉴스에는 나오지 않는 진짜 바닥의 이야기이자 그래도 살아가야 하는 40대 가장의 생존 일지입니다. 오전 10시. 저는 마트 계산대에 섭니다. 이때의 저는 투명 인간에 가깝습니다. 손님들은 저를 보지 않아요. 그저 영수증과 포인트 카드만 볼 뿐이죠. 아줌마 이거 가격표랑 다르잖아. 소리치는 손님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입니다. 자존심? 그런 건 사치품이에요. 여기서 잘리면 당장 다음 달 월세가 빵꾸 나니까요. 그렇게 다리가 퉁퉁 붓도록 서 있다가 퇴근하면 저는 곧바로 변신을 시작합니다. 마트 유니폼을 벗어 던지고 10cm 굽의 힐을 신죠. 거울 속에 제 얼굴 위에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바릅니다. 기미와 주름 그리고 삶의 피로를 가리기 위해서요. 최근 뉴스 기사를 봤어요. 물가가 오르면서 저처럼 투잡을 뛰는 생계형 유흥업소 여성이 급증하고 있대요. 예전에는 20대 아가씨들이 명품백 사려고 알바했다면 지금은 40대, 50대 가장들이 분유가, 학비 벌려고 나온다는 거죠. 현장에서도 느껴져요. 대기실에 가보면 저 같은 경단녀 언니들이 수두룩하거든요. 우리는 서로의 본명을 묻지 않습니다. 그저 돈 많이 벌어라는 말이 유일한 인사죠. 노래방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심장은 매번 덜컥 내려앉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인간들이 있을까? 가장 힘든 건 아이러니하게도 제 아들뻘 되는 20대 초반 손님들입니다. 지난주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앳된 남자 셋이 앉아 있더군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대놓고 말합니다. 실장님, 물이 왜 이래요? 우리 엄마보다 늙어 보이는데?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어야 해요. 저는 프로니까. 어머 오빠들 미안 대신 내가 분위기는 확실하게 띄워줄게. 서비스 시간도 팍팍. 능청스럽게 받아치며 자리에 앉으려는데 한 녀석이 10,000원짜리 한 장을 테이블에 툭 던지더군요. 아줌마, 그냥 나가요. 술맛 떨어지니까. 차비나 해. 뉴스에서는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고 하던데 이 노래방에 오는 젊은 친구들은 돈이 어디서 나는 걸까요? 부모 카드를 긁는 건지 코인으로 대박이 난 건지. 그 10,000원짜리를 쥐고 나오는데 문 밖으로 그들의 비웃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진짜 엄마 생각나서 못 놀겠다. 비상구 계단에 쭈그려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모멸감. 네, 그게 정답이네요. 법적으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하는 건 불법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동법의 보호도 못 받고 이런 인격 모독에도 신고조차 할 수 없어요. 그저 유령처럼 존재해야 하니까요. 반대로 50대, 60대 중년 남성들은 또 다른 의미로 진상입니다. 사회에서 밀려나고 집에서도 대접 못 받는 스트레스를 여기 와서 풀려고 하거든요. 그들은 자신들이 낸 3만 원, 4만 원의 TC가 제 인격을 살 수 있는 돈이라고 착각합니다. 어이, 미스 김. 술 좀 따라봐.
여기까진 괜찮아요. 그런데 꼭 선을 넘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허벅지를 슬쩍 만지거나 억지로 껴안으려 하죠. 그럴 때 제가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장님, 이러시면 저 잘려요. 우리 매너 있게 놀아야 사장님 품격이 살지. 최대한 콧소리를 섞어 비위를 맞춰주며 손을 쳐냅니다. 신문 사설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졌다고 하죠. 천만에요. 술이 들어가고 밀실문이 닫히면 대한민국 남성들의 성인지 감수성은 1980년대로 돌아갑니다. 그들에게 저는 감정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저 돈 주고 산 1시간짜리 인형일 뿐이니까요. 한 번은 술에 취한 손님이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소리친 적도 있어요. 내가 돈 냈는데 왜 만지지도 못하게 해? 깨진 유리 파편이 튀어 다리에 피가 맺혔지만 실장님은 달려와서 손님에게만 굽신거렸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죄송합니다. 애가 처음이라 눈치가 없어서. 네, 저는 그날 제 피를 닦으며 깨달았어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는 여자의 피는 맥주 한 병 값보다 싸다는 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건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주 가끔 진짜 노래를 들어주는 손님들이 있거든요. 어느 날 혼자 온 중년 신사분이 계셨어요. 아무런 스킨십도 농담도 없이 그저 노래나 한 곡 불러주시오 하더군요. 저는 평소처럼 분위기 띄우는 트로트 대신 제가 20대 때 가수를 꿈꾸며 불렀던 발라드를 불렀습니다. 이선희의 인연. 가사를 씹어 삼키듯 불렀어요. 떠나간 남편, 남겨진 빚, 마트에서의 서름, 아까 받은 모멸감까지 전부 담아서요. 노래가 끝나자 그분이 박수 대신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시더군요. 고맙소. 나도 사업 망하고 죽고 싶어서 왔는데 당신 노래 들으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 그날 그분이 쥐어준 팁 10만 원은 제가 받은 돈 중 가장 깨끗하고 따뜻한 돈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외로운 게 아닐까요? 뉴스는 경제 지표와 성장률만 이야기하지만 진짜 사람들은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 주길 바라며 이 좁은 방을 찾는 걸지도 모릅니다. 비록 그 위로가 돈으로 거래되는 가짜 위로일지라도요. 새벽 4시. 모든 영업이 끝나고 거리로 나옵니다. 화장은 번졌고 목은 쉬었고 다리는 감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 주머니엔 오늘 치열하게 버텨낸 대가인 현금 15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 돈이면 내일 딸아이 문제집도 사고 밀린 공과금도 일부 낼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 들러 딸이 좋아하는 초코우유 하나, 그리고 제가 마실 캔맥주 하나를 삽니다. 집에 들어가 잠든 딸아이의 얼굴을 보면 방금 전까지 노래방에서 맡았던 쾌쾌한 곰팡이 냄새와 남자들의 스킨 냄새가 싹 잊혀집니다. 누군가는 저를 손가락질 할 겁니다. 애 엄마가 밤에 술 따르는 게 자랑이냐라고요. 내 자랑은 아니죠. 하지만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저는 도둑질을 한 것도 남에게 해를 끼친 것도 아니니까요. 저는 그저 제 방식대로 제 가정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거리에 네온사인이 하나둘 꺼져갑니다. 하지만 제 삶의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빚을 다 갚고 다시 당당하게 내 이름 석자로 살 수 있는 그날까지. 저는 오늘 밤도 마이크를 잡을 겁니다. 지금까지 낮에는 바코드를 찍고 밤에는 희망을 노래하는 대한민국 40대 가장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